책에 보면 유리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냥 x에 관한 유리식이면 유리함수다 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 숫자 얘기할 때 자연수도 유리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리식 이야기하거나 유리함수 이야기할 때 다항함수도 원래는 유리함수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이 유리함수라는 단원에서 보통 보는 건 이제 분수함수,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분모에 미지수 x 들어있는 녀석, 이 녀석을 이 단어에서 다룰 거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미지수 x가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보다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그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일단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x분의 k라고 합시다. k가 이제 뭐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0보다 큰 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k가 0보다 크다고 치고 유리함수니까 당연히 얘부터 출발해야죠. 정의역. 정의역 뭐라고요? 정의역이요? 저 유리함수의 정의역.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뭐다? 0 빼고 전부 다. 분모가 0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0이 아닌 실수 전체. 어디서 배웠는데? 치역은요? 치역 역시나 0이 아닌 왜죠? 실수 전체. 근데 K가 0이 되면 0 아니에요? k가 0이 아니라니까요. k가 0이면 함수가 안 되잖아요. 왜요? 이게 y는 0은 함수가 아닌가요? 유리함수가 아니지. 상수함수잖아. 그건 빼야죠. 그렇군요. 이거를 변형을 약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분모에 있는 x를 저리로 보내면 이게 x 곱하기 y는 k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k가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0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0보다 큰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k가 0은 아니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x, y 둘 다 0이면 안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k는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x도 0이 아니어야 되고 y도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 0이 아니다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0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프를 그릴 때 아주 중요한 키가 되죠. x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x가 0인 거, y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y가 0인 거, 이거 두 개가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이름이 있죠. 뭐라고 불러 이거? 점근선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 이게 그거야? 점차 근접하는 선, 가까워지는 선이다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가까워진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닿는 건 아니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0이 기준이 되는 거고 y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가 0인 게 기준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이 될 거다.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몇 개의 값을 집어넣어서 살펴볼 텐데 뭐 만만한 숫자들 몇 개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y가 x분의 1 요거부터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y 1 나오고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y의 2분의 1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x 곱하기 y는 1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x에 1, 2, 3, 4 넣어서 만든 거랑 y에 1, 2, 3, 4 넣어서 만든 거랑 비슷하게 생겼겠지. 무슨 얘기야? y에 1 집어넣으면 x가 1 나올 거고 y에 2 집어넣으면 x는 2분의 1이 나와요. y좌표 2 되는 게 x좌표 2분의 1이더라 그 얘기라고요. y좌표 3이 되는 게 x좌표 3분의 1이더라 그런 이야기고 요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 좀 부드럽게 이어서 곡선을 만들어 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건 x에다 1, 2, 3, 4 양수 넣었을 때 얘기고 x에 음수 집어넣으면 어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요. 그래서 이 밑에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식에서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요 그림 지금 y는 x분의 1 요거 딱 하나 그린 건데요. 요 점 2, 2분의 1이야. 요건 2분의 1, 2고요. 요거 3, 3분의 1이야. 3분의 1, 3이에요.
얘네 둘은 무슨 사이라고? x좌표, y좌표가 서로 자리를 바꾼 거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에요. 3,3분의 1, 3분의 1,3이거든. 역시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요 녀석 자체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볼 거야. 그럼 얘 누가 될 거냐면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니까 x가 y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둘이 곱하기 처리해버리면 x 곱하기 y는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래식이랑 똑같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야? 얘 자체가 y는 x에 대칭 시켜도 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즉 이 그림 자체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봤자 원래 그림이랑 똑같더라 그 얘기라고. 오케이? 식도 그렇게 생겼고 식 자체도 그렇게 생겨 먹었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도 요 선에 대해서 이걸 뒤집어 봤자 어차피 똑같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되죠? 하나 더. y는 x에다 대칭 이동시키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쪽도 생각해 볼 거야. y는 마이너스 x. 우리 대칭 이동 같은 거 할 때 했지만 그림 직선을 못 그리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 넣는 거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y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1. 근데 이것도 이 마이너스 y 이쪽으로 넘기면 어때? 결국 또 x 곱하기 y는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녀석이 된다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봤자 다시 자기 자신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하나 더. 저 곡선 자체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볼 텐데 원점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도 역시나 마이너스 x 좌변으로 던져버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져서 x 곱하기 y는 1이 돼요. 원래식이랑 똑같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곡선 자체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도 자기 스스로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y는 x분의 k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 함수는 자기 스스로가 대칭이 되는 기준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0,0 원점이 없을까요? 원점 또 y는 x라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대칭인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식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도 그러하더라. y는 x 생각한 거지? y는 마이너스 x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숫자를 살짝 바꿔서 이번에 1 말고요. y는 x분의 2 그래프 그려볼 거야. 이거 대충 어떻게 생겼을지 감이 와? 네. 몇 개 숫자 넣어봐도 돼요. x에 1 집어넣으면 y좌표 2 나오겠죠? 2 집어넣으면 1 나올 거거든요. 대칭이죠 얘도. x에 3 집어넣으면 3분의 2 나오거든. 3,3분의 2. 그럼 y에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x가 똑같이 3분의 2라고 나와요. 여기 찍힌다고. 그래서 얘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새가 돼요. 얘도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집어넣으면 똑같이 음의 값이 만들어지겠죠? 어디야? 여기.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 그림도 이 노란색 직선 y는 x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 원점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 이 성질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만 달라진 거야? 원점에서 조금 더 멀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네요. 그죠? 하나 더. k 값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럼 어때요? 원점에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겠죠. 1,3 지나고 3,1을 지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멀어지고 뭐라고? 여기도 조금 더 멀어져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분자에 올라가는 k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멀어지는구나.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가 0보다 크다고 제가 편의상 썼는데 사실은 0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k가 음수일 때 요것도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물론 똑같이 숫자 집어넣어서 그려봐도 되지만 이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요 녀석을 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썼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x축 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해보면 요 흰색 곡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그럼 이리로 내려오고 얘는 요리로 내려오겠죠? 얘는 요리로 와요. 요 녀석은 요쯤으로 오고 뭐 얘도 이리로 오겠지. 그래서 이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 반대쪽도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생각해보면 얘는 지금 x랑 y랑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둘이 곱해서 음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위에 그렸던 이 여러 개의 그림들은 다 x좌표, y좌표가 부호가 같아야 돼요. 곱하면 양수거든. 그러니까 그림이 1, 4분면이랑 3, 4분면에만 그려졌는데 이건 어때요? 둘이 곱하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어쩌다고 2, 4분면이랑 4, 4분면에만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려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성질은 다 똑같아요. 저기 써 있는 성질들. 이쪽에 있는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진 그림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 더 그려보면 마이너스 2인 거 얘는 서유라 얘는요 조금 더 멀어져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숫자지만 우린 누굴 생각하는 거야? k의 절대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 있는 k 요것만 정리를 좀 하자면 k가 0보다 클 땐 1, 4분면이랑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고 k가 0보다 작을 땐 2, 4분면이랑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책에 칠판 지우기 전에 책 다 있으니까 책을 잠깐 봅시다. 책에 80페이지예요. 뭐라고요? 원점에서 멀어진다고요. 80페이지 보세요. 5-6입니다. 유리함수 y는 x분의 k.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점근선이죠. 점근선이 뭔지 설명한 건데 그래서 2번 유리함수의 그래프 보시면 1번 정의역과 치역 모두 영한이 실수 전체고 2번 그래서 점근선이 x축이랑 y축이래요. 이유는 뭐다? x에다 0 넣으면 안 되고 y에다 0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0인 거, y가 0인 거 그 두 개가 점근선이다. 그 얘기고요. 3번 k가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 k가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림 그려질 거고요. 4번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져 간다. 그리고 5번 자기 스스로 원점과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죠? 실판에 다 이야기했던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 평행 이동을 좀 해볼 건데 이걸 지우면 안 되죠? 아니 요걸 지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우기 전에 하나만 딱 더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 k의 값 이야기를 막 하면서 요거 이야기를 했는데 봐봐요. 이 y는 x분의 2 그러면 k가 2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얘도 k의 값은 2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분자에 있는 k 찾을 땐 분모의 x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요. 그리고 2 이렇게 약분하는 거라고요. 나중에 평행이동 할 때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 그림이나 당연히 같은 거야. 그죠?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같은가요? 같은 거라고. 분모의 x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k 값이 얼마인지 눈에 빡 들어와요. 오케이? 그걸 좀 조심하시고요. 평행이동을 좀 해보자면 대칭이동은 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여기서요. 평행이동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하자면 y는 x분의 k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할 텐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럼 식은 어떻게 바뀐다? y는 x p 더하기 q. 그죠? 원래는 y 빼기 q였을 텐데 그 빼기 q는 우변으로 던질 거니까 왜 좌절하고 있지? 네. 졸려서. 확실히 학교에서 들으니까 알겠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학교 수업 들어야 되더라 당연히. 아니 근데요. 저 학교에서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얘랑 학교 있으면 살짝 바보 된 느낌이에요. 저 학원에 오면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쌤 설명 못한 건가 이해가 안 가요. 네가 집중을 못 하는 거겠지. 아니 저 집중 그렇다고 잘해요. 생각해 나도. 집중이 안 돼서 그래. 잘하는 학교는 신나잖아. 노는 데니까. 아니요. 내가 학교 싫어. 아무튼 이 녀석 평행이동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근데 식이 바뀌는 것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평행이동이니까 내가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 우리 딸도 쓸데없는 얘기했죠. 뭐예요? 나도 손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손을 가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닌데 식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다시 생겨나는 성질들 생각해 보면 원래 이 녀석은 정역이랑 치역이 어떻게 생겼었다고? 정역 x가 0 아닌 실수 전체, 치역 y도 0 아닌 실수 전체였거든. 그럼 와서 보면 이 녀석은요. 이거 정역 뭐야? 저 알죠. 알죠? 수업 잘 들었으니까요. x가 뭐요? p가 아니죠. p 빼고 수업을 이상하게 p 아닌 여기 되면 안 돼서요. 실수 전체. 그죠? 이유는 뭐다?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치역은요. Q가 아니에요. y가 q가 아닌 실수 전체. 이거 되겠지. 그래서 뭐다? x는 p와 y는 q가 x는 p, y는 q. 이거 두 개를 뭐다? 점, 근, 선이다. 그 얘기라고. 그죠? 넣으면 안 되는 값이 저거니까 쟤네들이 기준이 될 거다. 정근선이 뭐였죠? 이거를 기준으로 멀어지고. 있잖아. 점차 근접하는 선. 그게 점근선. 그래서 넣으면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근접만 한다고요. 가까워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거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 이 얘기부터 할까요? 그래서 요거 점근선이 x는 p고 y는 q인데 생각해보면 이 그림이 원래 x축, y축에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k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이걸 평행이동 시키면 곡선이 평행이동이 되겠지 이렇게. 근데 곡선만 평행이동이 되겠냐고. 이 곡선을 그리는 기준선, 점근선 걔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원래 이 녀석의 점근선이 x는 0하고 y는 0이었는데 얘도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얘가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얘도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결론으로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다가 아니야. 원래 이 녀석의 대칭의 기준이 되는 애들 누구였냐면 y는 x, y는 마이너스 x, 원점 이런 녀석들도 똑같이 평행이동하겠죠. 어디로? p, q로.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똑같이 평행이동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 어디다? p, q라는 점 y-q는 뿔마 x-p라는 직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대칭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오케이?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원래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 원점이었던 녀석인데 평행이동을 똑같이 할 거니까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거 외에 k에 따른 성질은 변하지 않겠죠. 평행이동하면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k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이런 건데 숫자 하나만 7. 3, 7 서유라 숫자 하나만 1 y는 x-1분의 3 더하기 7 저희가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고무줄도 뺐고 핸드폰도 뺐고 이거 그림 그릴 거야.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찾아야 된다? 유리함수. 아 말하지 마. 아니, 점근선. 점근선. 그게 그래. 이거 점근선 어디? 1, 3. 점근선 어떻게 알죠? 이렇게요? 분모가 0되면 안 된다니까요. x는 1. 그냥 1이 아니고 x는 1. Y는 3. y는 7. 이게 뭔 소리야? 그건 뭐더라?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지? y는 왜 7이에요? 그래서 x는 1이고 그럼 이거 전체는 0이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0일 때의 값이 또 하나의 점근선이지. 다시 여기서 x는 p, y는 q잖아. 점근선이. 근데 우리 또 하루 종일 저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보면 x는 1, y는 7. 이게 점근선이지. 앞에만 보는 건 뭐죠? x분의 3이 1분의 3은 저건 뭐지? 아,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통분하고 나서. 아, 근데 이건 왜 저게 통분 안 했잖아요. 점근선이에요? x는 p, y는 q. 네. 여기 q가 이거잖아, 7. 그건 알겠는데요. 왜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이 뭔지 알고 있는 거야? 네.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 누구였겠어? y는 x분의 k. x분의 k가 얼마였어? 3이었다고요. 왜 3이죠? 이거 3이잖아요. 근데 얘를 x 대신에 x-1 쓴 거고 y 대신에 y-7 쓴 거잖아. 이 더하기 7은 y 빼기 7에서 온 거니까 이거 지금 x축으로 1, y축으로 7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식이 얘인 거잖아. 그 점근선이 이거가 되겠지 당연히. 알것 이해했다.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x축이고 y축이야. 점근선은 x는 1, y는 7 이라고 보고 k 값이 얼마였다고? 3이야. 3이면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지. 1, 4분면과 3, 4분면에 원래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근데 통분이 뭐죠? 그건 좀 이따. 일단 요 순서대로 먼저. 같은 걸 하나 더 할까? 이제 이해해보자. 점근선 어디? x는 말, x는 마이너스 1, y는 3, y는 3. k 값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제 2, 3, 2, 4, 4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x축, y축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3. 그리고 k가 음수니까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졌어야 되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축이랑 만나잖아요. x절편, y절편 같은 걸 구해주시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뭐하라 했어요? 그럼요. 원래 제대로 그리려면 그걸 구해야죠. 그래서 x축이랑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 뭐 x에다 0 이런 거 집어넣어 보면 y가 마이너스 4 나오잖아. 그죠? 0, 마이너스 4를 지나가요. 그 그림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지. 훨씬 더 멀리. 아무튼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지금 니네 머릿속에 섞여 있는 게 뭐냐면 섞일만 한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예쁘게 안 줘요. 식을. 예쁘지 않은데. 이렇게 안 주고 통분해서 준다고. 이거 통분하면 뭐야? 분모는 x-p고요. 분자는 qx
마이너스 PQ 더하기 K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져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통분해서 그런 거야. 결국 뭐냐면 이런 식의 형태가 주로 주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야. 아까 봤던 y는 x 뭐였냐? 기억이 안 나네. 마이너스 1분의 3 더하기 7인가요? 뭐 이걸 어떻게 준다고? x 마이너스 1분의 7x 빼기 4 이렇게 준다고. 이게 통분한 거잖아. 그럼 이걸 주고 야 이거 그래프 그려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걸 쳐다보고 뭐 가능하면 얘를 만들어도 되고요. 얘를 만들어서 점근선 찾는 게 편하잖아. x는 1하고 y는 7이고 k가 3이니까 이걸로 그림 그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통분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점근선을 찾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귀찮다는 거야. 웃는 거 아니지? 그래서 요걸 보자마자 점근선을 빨리 찾는 방법,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이거 보자마자 점근선 찾아보면 어디였다고? 1, 1. x는 1, X는 1. y는 7. 그거 두 개가 점근선이었다고요. 네. 그죠? 그리고 절편일 거예요. 왜? 오늘 배웠잖아. 이거 X는 Y, Y는 1.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왜 그런지를 다시 보면 요 녀석인데 요거 지금 cx 더하기 d분의 요 분자의 x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cx 더하기 d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지금 c분의 a 이렇게 곱할 거라는 거야. 그래야 ax가 되니까. 그럼 갑자기 이렇게 생긴 녀석 하나를 더한 거니까 요거 빼고 더하기 b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cx 더하기 d분의 엄청 복잡하게 생긴 무언가가 오고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c분의 a 이렇게 생긴 게 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점근선 찾으면 누구라고요? x가 마이너스 c분의 d고 y는 c분의 a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럼 얘네는 외워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외울 거냐면 x가 마이너스 c분의 d인 이유는 뭐야?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그게 x 점근선이고 y 점근선 얘 어떻게 찾았다고? 머릿속에 있는 거. 그죠? 분모와 분자의 x 앞에 개수의 b. x 앞에 개수의 b. x 앞에 개수의 b. 요게 y 점근선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k는 어떻게 찾죠? 알죠? X에 0을 넣어요. 그건 절편이고요. 그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절편을 구하는 거고. 그렇게 구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래프는 그렇게 구하는 거고. 근데 K를 꼭 구해야 돼. 생각해. 아니 꼭 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구해야죠? 그냥 알고 가자고. 학교에서 안 알려. k는 어떻게 구하죠? 그냥 잘. k를 구하는 방법은 B 빼기 C분의 D. 이거를 하기는 졸라 귀찮아요. 이게 k가 맞는데 사실 이게 k도 아니야. 왜냐면 분모에 c가 있거든요. 이 c로 나눠야 k예요. 엄청 귀찮은데 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형이 알려줬죠. 요거를 어디서 이 분자의 요 녀석인데 얘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원래 분자에 보면 얘가 있었거든요. ax 더하기 b. 여기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c분의 d를 집어넣은 거야. 요 x에다가 마이너스 c분의 d를 넣으면 얘가 돼요. 그 마이너스 c분의 d는 어디서 왔어? 분모에서 왔지. x점근선. x점근선. 분모가 0 되는 값을 원래 넣으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미친 척 분자에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 값을. 이거야. 봐봐. 여기서 와서 보면 봐봐. 여기서 우리가 점근선 찾을 때 x점근선은 x는 1이고 y점근선은 7 찾잖아요. 얘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없애야 되거든. 그 다음 요 7 없어지고 나서 요게 k값이잖아. 3. 그지? 그래서 얘를 찾으려면 얘가 없어져야 돼. 근데 요식 봐봐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 7이 없어져야 돼. 얘만 남기고 싶은 거야. 이 7을 없애려면 뭐 하면 돼? 분모 0 되는 값 대입해버리면 돼. 그럼 알아서 7이 없어지고 K만 딸랑 남게 되어 있어요.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값, 그걸 분자에다 넣어버린다고 그냥. 분모 말고요? 분모도 넣으면 0인데. 분자에만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분자에만 넣어야지. 아니 분모에다 넣으면 0이 된다니까. 그럼 말이 안 되고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얘가 돼요. 물론 요게 다는 아니고 요 C로 한번 약분은 하기는 해야 돼. C로 나눠야 돼. 그래야 실제로 K의 값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이거요. x-1분의 7x 빼기 4야. 이거 K 값이 얼마라고? 분모가 0 되는 게 1이니까 1 대입해버리면 3 나온다고. 아, 여기도요. 이거 K 값 얼마예요? 맞아. 마이너스 3이에요. 분모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2거든? 그걸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이거잖아.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2 빼기 3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x 더하기 2분의 빼기 3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더하기는 왜 나왔어요? 뭐 x 더하기 2가 있잖아요. y 점근선이 1이잖아. 1이 있겠죠. x 더하기 2, x 더하기 2가 여기 있잖아. 아, 또 생각났다.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그래프를 그리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약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절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다시 와서 보면 이 녀석인데, 이건 보자마자 x 점근선, y 점근선은 바로 나와. 그지? 점근선 찾아보면 x는 1하고 y는 7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 그래서 x축, y축에 x는 1, y는 7에 그어놓고 나서 k를 찾아야 이쪽인지 알 텐데, 그걸 찾기 귀찮으니까 뭐 할 거다. 어차피 x축 또는 y축이랑 만날 거니까 절편 하나 그냥 찾아버리자.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한다고. 넣을 수 있으니까.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0을 대입하면 누가 나와요? 0,4가 나오지. 그럼 아까 이거 y 점근선이 7이었거든. 0,4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보다 밑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점근선이야. 건너가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에 점이 찍혔다는 건 곡선은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래야 반대쪽도 여기 이렇게 있어서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되더라 라는 거지. 얘도요. 이거 x 점근선 마이너스 2, y 점근선 1 이렇게 두 개고, k 값은 귀찮으니까 안 찾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2하고 1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x에다 0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0,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쯤에 있을 테니까 점근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완성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설명되어 있는 건 이 정도고요. 뒤에 문제로 가서 보면 필요한 게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마저 좀 하자면, 근데 학습지 하나 더 받았어요. 있어 지금? 얘는 있을걸요? 이따가 주세요. 설명 요거 수업 다 하고 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함수니까 최대 최소 이야기인데, 이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어려울 게 없냐면 어차피 그려봤자 이름을 쓰고 갈까? 함수니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는데, 점근선 그려놓고 나서 이쪽에 이렇게 생기든지 아니면 점근선 그려놓고 나서 이쪽 편에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x 점근선에서 갑자기 그림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홍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 갑자기 훅훅 변하긴 하지만 점근선을 제외한 점에선 올라가던 건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던 건 계속 내려가기만 해요. 이차 함수처럼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뭐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간을 잘 잘라주면 알아서 최대값 최소값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중간에 없다고, 양쪽 끝에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 주어진 범위 안에 점근선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양쪽 경계값으로 나오게 될 거다, 그 얘기고,
사실은 다 됐고 외울 것도 없고 그냥 그래프 그리면 해결돼요. 그죠? 그냥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려놓고 x로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만 남겨서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 보면 되잖아. 그지? 에! 서 일어서 뺨을 쳐. 두 번. 자, 계속 할 거야. 두 번째로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함수 단원에 나오는 역함수 단원을 생각해 보면 야, 몇 분 했어? 35분 했어. 이게 벌써 이렇게 지칠 시간이 아니야, 얘들아. 고등학교는 50분 수업 아니네? 초딩이 아니네? 초딩도 40분은 한다. 나 따라서 안 쳤어요. 초딩 40분인가? 30분 아니야? 40분이요. 40분 45분. 아무튼 잡으시하고 싶어요. 역함수 단원을 생각해 보면 역함수 단원에서는 역함수를 구하시오가 아니면 구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구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구할 수 없는 애들도 가끔 있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데 유리함수에서는 역함수 구하라는 말 없어도 역함수를 그냥 구한다. 왜냐하면 구하기가 쉬우니까. 역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y랑 x랑 바꾸면 돼. 아, 나 뭔지 알아. 자, 요게 원래 일반적인 유리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역함수 구할 거야. 혹시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이제 배우는 거야. x랑 y랑 자리 바꿔야겠죠? 요것에 역함수 찾을 거예요. x는 cy 더하기 d분의 ay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고요. y는 이라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y끼리 모아야겠죠? 근데 지금 분모가 이거니까 얘부터 일단 좌변으로 넘기면 cxy 더하기 dx가 ay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고 y끼리 모을 거야. cx-ay가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렇게 생겨서 y는 뭐가 된다? cx-a 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 얘가 바로 서로 역의 관계에 있는 녀석들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거 외워야 돼. 이 식을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냥 외워서 푸는 거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기가 쉽다는 거야. 이 과정이 쉽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이 과정도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과정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냥 외우면 끝나기 때문에 쉽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세요. 안 그래도 그냥 구하는 게 편하다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외우는 건 이건데 여기 보면 B하고 C는 그대로 있어요. 자리도 안 바뀌고 부호도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있고요. A하고 D는 어때? 자리도 바뀌었고요. 부호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A하고 D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여기 원점이라고 보면 이게 Y는 X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고요. 요거 두 개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쌤, 근데 이거 학교에서 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아, 배우죠. 안 배울 리가 없어요. 유리함수 끝났는데 진도. 문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챕터에서 딱 꼬집어서 얘기 안 하더라도 뭐 뒤에 뭐 소단원, 뭐 중단원 문제 이런 걸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3이야. 3x 빼기 1. 이거 역함수 치면 뭐 나온다고요? x랑 마이너스 1은 안 변하는 거야. 여기 2하고 여기 3은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오케이? 외우면 끝나는 거야. 역함수가 뭐다? 외우면 끝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fx가 x-1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f 역함수 3을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보통은 어떻게 해요? f 역함수 3? 아, 뭐 집어넣어야 3 나오니 그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 3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 풀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어쩔 거라고 f 역함수 그냥 구해버린다고. f 역함수 x 어떻게 생겼다? x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f 역함수 3을 그냥 찾아버리면 4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가 훨씬 빠르지. 이거 3이다 놓고 올려서 뭐 이항하고 정리하고 이거보다 얘가 더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굳이 구하라는 말 안 해도 그냥 구한다. 오케이? 하나 더 할 거야. 해야 될 얘기 하나 더 있어요. 합성함수는 나오는데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 누가 있냐면 그 책으로 보시면 유형 20번이에요. 유형 20번.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수업의 절반 정도를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할애를 했는데 이 유리함수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기거든요. 유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혹은 유리함수랑 나중에 뭐 다른 곡선, 무리함수 같은 거 위치 관계 찾는 거 그게 좀 어려운데 이 어려운 문제는 항상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문제가 풀리고요. 그림을 그려야 작전이 세워지고요. 경우에 따라선 그림을 안 그리면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식으로 안 나온다고. 거기 있는 예제들은 그래도 어떻게 풀리는 녀석들인데 작정하고 내자면 풀리지 않는 애들도 있고요. 특히나 밑에 보시면 598번 같은 거 있죠? 598번은 정의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x가 2 이상 4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림 안 그리면 아예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식으로는 절대 풀 수 없다고요. 그림을 그려야 뭔가 작전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요 유형의 핵심은 뭐냐면 그림을 그린다예요.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엔 가능하면 웬만하면 그림을 좀 그리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하나만 하고 갈까요? 그래서 누구 하지? 598. 그건 니들 하시고요. 안 돼요. 이건 597번. 이건 상인데. 이건 상인데. 뭐가? 597이? 8이요. 아 그러니까 니들이 해야죠. 상을 내가 하면 니네 뭐 하려고? 에이 해봐. 할만해. 힌트 다 줬어. y는 이렇게 생겼고 y는 m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대요. 둘이 안 만났으면 좋겠대요. 유리함수랑 직선이랑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래프 그리는 게 첫 번째야. 그래프를 그려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찾는다고요? 점근선. 점근선 어디? x는 1, y는 1.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x축, y축에 x는 1, y는 1. 그러고 나서 뭐 x절편이나 y절편 하나 찾으시면 되겠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2 지나가네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쪽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저 유리함수 곡선 될 거고요. 요 놈은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0,1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m인데 m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정해져 있는 건 어디야?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 점 어디다? 0,1이다. 그러니까 얘는 0,1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0,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거 지나가는 직선이래. 만나지 말래. 예를 들면 이렇게지. 안 만나겠죠. 그럼 얘를 세운다고 치면 이거 지금 기울기가 커지는 거냐 작아지는 거냐?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작아지는 거야. 음수잖아요. 전 그거 진짜 모르겠어요. 아 헷갈려. 절대값은 커지는 거지 가팔라지는 거니까. 근데 음수잖아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지.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커지는 거고
아 이게 또 이러고 있네. 그거 쉽게 x가 1 변할 때 y가 마이너스 1 변하는 거야. x가 1 변할 때 y가 마이너스 2 변하는 거야. 누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 중에 이거 저번에도 한거 아 그러니까 이거 했던 것도 하는 거야. 기울기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기울기가 작아진 거라고. 그러니까 더 가팔라졌지만 음수니까. 이렇게가 음수예요?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지잖아. 음수지 그럼. 점을 두 개 잡어. x가 커질 때 y는 작아졌잖아. X 홀 네. 아이 모른 척 하지 마. x가 커질 때 y도 커지면 양수지. x가 커질 때 y 작아지면 음수지. 아 그러면 아 알았다.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알려줄 거야. 잘 생각해 네가. 아무튼 그래서 얘를 돌려볼 거야. 기울기가 커진다고 작아진다고. 맞아요. 작아지는 거라고. 언제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 저기 저기 닫기 전. 어디에다? y는요. 에? 아니 x는요. 어? 아니 y는 야 이렇게 해서 뭔 소리야? 아니 그 옆에. 여기? 아니 그 옆. 여기? 아니 얘를 이렇게 세울 거라니까. 네. 언제 처음 닿겠어? Y는 y는 0이면 이거고. 아니 X는 아 저기 그래프에 언제 닿겠냐고요? 아니 축이랑 닿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네 둘이 만나냐 안 만나냐? 자니! 자지 마! 어디까지 세워야 돼? 저기 저기 닿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점점 접할 때. 접할 어디예요? 아니 곡선에 접할 때. 곡선에 접할 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아, 그림이 그러하다고. 조금 과장해서 그림을 그리면 요거 점근선에 곡선이 요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데서 점이 있다고 보면 요거 접할 때인 거잖아. 이런 상황이라고. 요거 접하는 상황. 왜냐면 곡선은 여기서 이렇게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요 노란색 곡선이 요렇게 되면 만나기 시작할 거라고. 이거보다 더 세워지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 여기서 점점 돌리다가 언제 처음 만난다고? 접할 때 처음 만난다고. 그럼 반대로 돌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반대. 저기 접할 때가 여긴 접할 수가 없죠. 왜요? 점근선이기 때문에. 왜죠? 얘가 기울기 딱 0이 되면 점근선이야. 네. 맞나 안 맞나? 안 나요. 안 만나죠. 점근선이니까. 저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만나죠. 왜요? 안 만나요. 이거 자체가 점근선이니까 지금. 네. 잠시만요. 정근선이랑 이게 그래프는 이렇게 될 무조건 순 없어요? 이 곡선이요? 아니요. 저 직선. 이 직선이 딱 0일 때는 점근선이니까 안 만날 건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게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울기가 0일 때 이야기고 요 녀석은 접할 때 이야기다 그 얘기라고요. 이거 사이에 들어 있어야 안 만난다 그 소리가 된다고. 이건 그림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식으로 찾아보면 접한다는 건 식으로 어떻게 찾아? 는요. 이거지. 그 다음 올려야죠. 전개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지? 그래서 요거 우변으로 다 넘기면 m x제곱 빼기 m 그냥 mx요? mx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접한다음에 어쩌면 좋아요? 기울기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되죠. m이 0인 거랑 마이너스 12랑 두 개 나와요. 그럼 이 상황은 뭐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다.
0은 여기 있겠지. 그래서 답은 m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12에서 0이야. 왜? 마이너스 12면 돼, 안 돼? 안 돼요. 0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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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이건. 이거 봐. 다시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야. 봐봐.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우리가 안 만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풀 때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풀면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건 답이 아니야. 얘가 답이야. 여기 등호가 하나 생겨야 되거든. 그럼 이 등호는 식으로 못 찾는 거야. 그림으로 찾아야 돼. 그림에서 기울기가 0일 때도 안 만나는구나. 점근선이니까. 그걸 그림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래가지고 식으로 갖다고 놓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이것만 가지고 풀면 틀린다고요. 기껏 풀어놓고 틀린다고. 그림을 그려서 요 상황과 요 상황의 사이에 들어있고 요 때는 실제로 접할 때니까 포함이 안 되지만 요 때는 식에서는 마치 0이면 안 될 것처럼 나오지만 그림에서 보면 0이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0인 것도 포함을 시키셔야 답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림을 안 그리시면 틀리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꼭 그림 그려서 문제 풀어보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나머지 대표 문제들은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 10번부터고요. 유형 10번부터예요. 대표 문제부터 하나씩 먼저 푸시고. 지금요? 네, 지금요. 시험 풀지요. 일단 대표 문제 먼저 푸시고 다 되고 나면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 질문 따로 하세요.